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2000년대 후반이었죠. 그때 우리는 그저 화면 터치되는 전화기가 나왔네 하고 신기해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10년 만에 그 작은 기계가 은행을 집어삼키고 카메라 시장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밥 먹고 쇼핑하고 대화하는 모든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때 만약 우리가 스마트폰이 바꿀 세상을 미리 알고 애플 주식을 샀더라면, 혹은 모바일로 바뀌는 세상의 흐름을 조금만 더 일찍 읽었더라면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샀어야 했는데. 이후에 살면서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강남 아파트가 그랬고, 삼성전자가 그랬고, 비트코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인공지능, 즉 AI라는 파도는 스마트폰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합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삶의 도구를 바꿨다면 AI는 우리 삶의 토대를 바꿀 겁니다. 이건 단순히 편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돈의 대이동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2030년 불과 5년 남았습니다. 이 5년 안에 여러분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 남은 30년의 노후가 빈곤이 될지 풍요가 될지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일부에서는 기술 이야기는 싹 빼고 철저하게 돈과 생존의 관점에서 앞으로 닥쳐올 세 가지 거대한 부의 균열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바로 지능의 가격 하락입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옛날 이야기를 잠깐 해보죠. 18세기 산업혁명 때 증기기관이 나왔습니다. 그 기계가 한 일이 뭡니까? 인간의 근육을 대체한 겁니다. 힘센 사람이 대접받던 시대가 끝나고 기계 버튼 누르는 사람이 돈을 버는 시대가 됐죠. 그런데 이번 AI 혁명은 다릅니다. AI는 인간의 근육이 아니라 인간의 두뇌를 대체합니다. 우리가 평생 어떻게 돈을 벌었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고 자격증 따고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빨리 계산하고 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즉 내 지능을 회사에 팔아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회계사, 변호사, 은행원, 사무직 과장님들 전부 머리 써서 돈 버는 직업들이죠. 그런데 AI가 이 지능의 비용을 영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챗GPT 같은 AI를 보면 어떻습니까? 전 세계 의사 면허 시험을 통과하고 변호사 시험을 상위 10% 성적으로 합격합니다. 그것도 단 몇 초 만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2030년이 되면 평범한 수준의 지식 노동은 돈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엑셀 잘 다루고 보고서 깔끔하게 쓰고 영어 번역 잘하면 유능하다 소리 들으며 부장님 되고 임원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능력은 기본 중에 기본, 아니 AI가 공짜로 해주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40대, 50대 여러분, 회사에서 내가 이 바닥 경력이 20년인데 감히 나를 내쳐? 라는 생각, 죄송하지만 버리셔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과 지식만으로는 더 이상 높은 연봉을 정당화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는 것이 힘인 시대는 같습니다. 아는 것을 엮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만이 힘인 시대가 옵니다. 지식의 가격이 똥값이 되는 세상, 이것이 첫 번째 균열입니다. 두 번째 균열은 자율 에이전트 등장으로 인한 중간 단계의 소멸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요? 쉽게 풀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쓰는 AI는 챗봇 수준입니다. 내가 물어보면 대답해주는 똑똑한 검색창 정도죠. 하지만 2030년의 AI는 에이전트, 즉 비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은 여행을 가려면 우리가 직접 비행기표 검색하고 호텔 최저가 비교하고 맛집 블로그 찾아보고 예약 결제까지 다 따로따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2030년의 AI 비서에게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나 다음 주에 와이프랑 제주도 갈 건데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는 조용한 바다 보이는 호텔로 예약해줘. 예산은 100만 원 안으로. 그러면 AI가 알아서 검색, 비교, 예약, 결제까지 끝내버립니다. 편하고 좋겠다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천국이죠. 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중간 관리자와 중개인의 멸종입니다. 여행사 직원, 보험 설계사, 은행 창구 직원, 심지어 부동산 중개인의 업무 상당 부분이 AI로 대체됩니다. 기업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신입사원 뽑아서 가르치고 대리 달아주고 과장시키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4시간 불평 한마디 없이 밥도 안 먹고 월급도 안 받는 AI 비서가 그 일을 대신합니다. 기업은 사람을 덜 뽑고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이걸 경제학 용어로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하지요. 2030년에는 이 현상이 극대화될 겁니다. 기업의 이익은 늘어나는데 일자리는 늘지 않는 기이한 현상. 이것이 바로 우리 중장년층이 겪게 될 두 번째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내가 그 기업의 주식을 가진 주주라면 대박이겠지만 그 기업의 월급쟁이라면 쪽박을 찰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세 번째 균열,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바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격차 확대입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월급만 모아서는 절대로 부자를 따라잡을 수 없는 세상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AI는 기업의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높여줍니다.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확 낮춰주니까요. 그러면 그 이익은 누구에게 갈까요? 밤새 일한 노동자에게 갈까요? 아닙니다. 그 AI 시스템을 소유한 사람, 그 AI를 돌리는 반도체 기업, 그 AI가 돌아가는 플랫폼을 가진 기업의 주주들에게 돌아갑니다.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통했습니다. 내가 몸으로 때우고 야근해서 성실하게 일하면 집도 사고 자식도 키웠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노동의 가치보다 자본의 효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버는 돈보다 똑똑한 AI 기업에 투자해둔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수십 배, 수백 배 빠를 겁니다. 이미 미국 주식 시장을 보세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전 세계 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이어질 거대한 흐름입니다. 2030년이 되면 로봇과 AI를 부리는 자본가와 로봇과 경쟁해야 하는 노동자 사이의 빈부 격차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벌어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니 숨이 턱 막히고 불안하시죠? 나는 기술도 모르고 나이도 먹었는데 이제 와서 어쩌란 말이냐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공포감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변화가 오는 것 자체가 아니라 변화가 오는지도 모르고 멍하니 있다가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1997년 IMF 외환위기도 겪어냈고 2008년 금융위기도 버텨낸 저력 있는 세대 아닙니까? 이 거대한 파도를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파도에 올라타야 합니다. 첫째, 노동의 개념을 바꾸세요. 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도구를 잘 쓰느냐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둘째, 내가 일해서 버는 돈보다 내 돈이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지금이라도 구축해야 합니다. AI가 돈을 벌어다 주는 기업, 그 생태계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단돈 1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AI 시대의 지주가 되십시오. 셋째, AI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영역을 찾으십시오. 그것은 바로 공감과 판단, 그리고 책임입니다. 기계는 계산은 빠르지만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거나 윤리적인 책임을 지지는 못합니다. 2030년은 먼 미래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의 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균열, 지능의 가격 하락, 중간 단계의 소멸, 노동과 자본의 격차,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 2부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그래서 내 직업은 안전한가? 우리 자식들은 뭘 시켜야 하나? 라는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일자리 생존 보고서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부장님 책상이 왜 위험한지, 반대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귀한 대접을 받게 될지 아주 적나라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저와 함께 그 길을 찾아가 보시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작게나마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